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잠깐 진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진중권, 이분은 얼마나 유명하시냐면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안철수보다 더 유명하고 윤석열보다도 더 유명하고 혹시 문재인보다도 더 유명하지 않은가요? 아무튼 굉장하게 유명하죠. 어떤 면에서 유명하냐면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안철수 후보님도 역시 원래는 학자이고 교수 출신의 정치인이시잖아요. 학자로서 교수로서도 얼마든지 정말 존경받으면서 누구 못지않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지만 국민들이 불러서 어쩔 수 없이 이 정치 한복판으로 들어오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와는 정반대로 국민이 부르지 않고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데 정말 혼자서 이 혓바닥 하나만 가지고 이 정치판으로 뛰어든 사람이 바로 진중권입니다. 한 사람의 미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그런데 이 미학 연구 분야에서는 사실상 어떤 괄목할 만한 그런 눈에 띄는 성과를 낸지에 대해서는 전 잘 알지 못합니다. 이분이 유명해지면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아마 지금으로부터 6, 7년 전 세월호 사건 바로 직후부터였죠. 이미 그때 진중권은 정의당의 당원이었습니다. 즉 정당인인 거예요. 학자들이 이제 정당에 몸담고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으니 진중권이라고 정의당 당원이 되지 말란 법은 없겠죠. 그때 노회찬, 유시민과 함께 이 진중권까지 세 사람이 만들었던 팟캐스트 방송이 후에는 노유진의 정치카페라는 타이틀로 고정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유진이라고 하면 다름 아닌 바로 노회찬과 유시민 그리고 진중권 이 세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노유진 세 사람과 함께 또 한 사람의 이들의 정말 최측근의 가장 친한 절친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조국이었지요. 여기서 이제 노회찬과 유시민은 이미 정치인이었고, 유시민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미 노무현 정권에서 장관까지 하는 등 크게 한 자리씩 해먹었잖아요. 그리고 노회찬도 또 국회의원을 아마 그때 한 몇 선 했어요. 한 3선까지 했을 거예요. 유독 조국과 진중권만은 그 정치 변두리에서 항상 정치인들과 모종의 유대관계를 형성해가면서 겉으로는 물론 항상 학자풍의 청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은 정치적인 이익에는 관심이 없이 그냥 바깥에서 모종의 정신적인 리더 역할을 자임하듯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정치평론은 대학 교수라는 이 엄청나게 큰 감투에 뒷받침하여서 항상 날카로우면서도 유식했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직업이 정치꾼인 많은 사람들이 유혹되었는데 그 가장 좋은 신뢰가 바로 조국에게 빠져버렸던 문재인이었죠. 조국과 문재인, 이들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의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정치권이 변두리에서 항상 청구한 척, 유식한 척, 그러면서 속으로는 항상 권력에 대한 탐욕을 계속 키워오고 있었던 조국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이 탐욕입에 올라타버린 것이었습니다. 대학 교수가 무슨 놈이 민정수석을 한다고 청와대에 들어갑니까? 계속 서울대 교수로 있었더라면, 그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서울법대 교수로, 멘토로, 그리고 동지로 있었더라면 그는 전체 진보보수 수사파들로부터 굉장하게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정수석도 모자라서 이번엔 또 법무장관까지 하려고 나설 것이 아닙니까? 조국과 진중권이 갈라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로부터였습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에서 조국에 대하여 비판했던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조국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진중권이었습니다. 이건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 비판 강도가, 그리고 그 비판의 효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는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야당 전체가, 그러니까 당시는 자유한국당이었죠. 100명도 넘는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 모두가 진중권 하나보다도 못하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었으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따져봐야 할 문제가 발생합니다. 진중권은 왜서 그렇게나 조국과 나아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하여 거의 일당백의 용사마냥 끝없이 공격을 해왔던 것일까요? 정말 그들 자신의 말처럼, 그러니까 진중권뿐만 아니라 후에는 또 김경률, 권경예 이 세 분이 함께 조국 흑석까지 만들면서 소위 반조국 삼총사로 떠올랐죠. 그리고 또 서민, 이분도 한 분 더 계시던가요? 원래 속말에 저기저건 나이 동지라는 말도 있듯이 언제부터인가 진중권, 서민, 김경률, 권경예 이 사람들은 보수파가 가장 떠받드는 보배로 변신하게 됩니다.
특히 김종인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시절부터 김종인의 꼬봉 이준석이 보수파 야당의 당대표 자리를 꿰차게 되기까지 이들은 김종인에서부터 이준석으로 이어지는 이 보수파 야당을 모종의,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정신적인 지배하에 넣어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사건건 간섭하고 사사건건 개입하면서 감나라 배나라 해오잖아요. 사실상 보수파의 아주 많은 정치인들이 이들의 이와 같은 언어 폭력에 거의 굴복하다시피 아주 주눅이 들어버렸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진중권은 야당의 대통령 후보 면접관까지도 했을 정도였잖아요. 물론 여기에는 이 진중권과 항상 논쟁을 벌이는 방법으로 물론 겉으로는 대립각을 세우지만 사실상에 있어서는 진중권과 이준석은 서로가 서로를 대중 앞에서 어필시키는데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찰떡궁합을 가진 둘도 없는 한 쌍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사들이 최근까지도 또 벌이고 있는 무슨 페미니 반페미니라는 논쟁들도 실은 다 하나의 공통의 그런 속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속심일까요? 관종이죠. 1차적으로는 관종이고 2차적으로는 이 보수파의 정신적인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그런 교란전술에 불과한 것입니다. 적어도 진중권이나 이준석의 눈에 이 보수파 야당의 기성 정치인들은 거의 모두가 공부도 하지 않은 한마디로 무식한의 무지렁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은 심지어 이제 이들을 공수할 때는 모조리 시험까지 보겠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진중권이나 이준석이 보수파 야당의 정치인들은 아주 우습게 보면서도 정작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은 거의 야려질에 가까운 진중권의 그 언어 폭력에 대해서 기본상에서 대꾸하는 것을 꺼리고 있죠. 왜서 꺼리느냐면 결코 진중권이 위대한 학자가 되어서 아니면 얼마나 위대한 우리 시대의 지성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 쪽의 정치인들은 진중권을 정갈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갈한테 쏘일까봐 무서운 거예요. 때문에 이런 정갈급의 진중권 같은 무서운 언어폭력가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자기 편일 때는 반드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하고 먹을 것이 있어도 항상 담은 반조각이라도 더 배려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만족감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중권의 친구 조국은 그렇게 못했던 겁니다. 조국은 문재인의 총애를 혼자서 독차지해버렸던 거잖아요. 진중권과는 친구이면서도 그리고 둘 다 같이 학자 교수 출신이었으면서도 그리고 정치권 변두리에서 항상 정치인들과 상종하면서 언젠가 기회가 오면 바로 정치권으로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차있기로 계산하자면 진중권은 바로 그 세월호 직후 노유진으로 이름을 날릴 때부터 그러니까 조국에 비하면 훨씬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선배인 진중권을 뛰어넘어 먼저 문재인에게 찰싹 들러붙어서 민정수석도 혼자 해먹고 법무장관도 다 혼자 해먹은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조국은 정말 너무 탐욕스러웠던 거예요. 자기는 문재인이 총회 덕분에 소갈비를 뜯어먹으면서도 정작 친구인 김중권에게는 정말 뼈다귀 한 조각도 잘해지게끔 배려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한다하는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다는 지식인들, 특히 정치권의 언저리에서 권력을 엿보며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한마디로 소인배 지식인들의 그 서로 물고 뜯기 싸움은 겉으로는 황망경정하게 위대한 정의로움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으로 들어가면 하나같이 탐욕 그거 말고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조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망난 것도 다 탐욕 때문이 아닙니까? 권력에 대한 탐욕, 그 탐욕이 자신의 아내보다 자식보다도 훨씬 더 주요했기 때문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혼자서 민정수석에 법무장관까지 다 해먹으면서 친구인 진중권에게는 아무런 입신양명이 기회 한 조각 주선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국하면 그냥 내로남불의 대명사로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내로남불은 죄가 아닙니다. 그건 인성의 문제죠. 그리고 조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폭망하게 된 것도 내로남불 때문이 아닙니다. 진중권이랑 서민이랑 군경이랑 이들과 다 함께 조국도 역시 진보 진영의 지식인 학자 교수 출신의 정치 지망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혼자 먼저 문재인의 총애를 독차지했고 문재인이 덕분에 민정수석 법무장관까지 다 해먹으면서도 정말 모름지기 진중권 같은 사람들이 은근히 욕심냈을지도 모르는 어떤 장자리 하나도 주선해주지 않았던 말하자면 그 괘씸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국은 바로 그 탐욕 때문에
원래는 정말 누구보다도 자기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줄 수 있었던 진중권이라는 이 어마무시한 양날의 칼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여러분, 권불10년의 화무 11홍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조국은 망해버렸고 문재인도 곧 갑니다. 이 정권 곧 막을 내리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정권을 대체하게 될 새로운 정권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보수파는 팔이 떼니 하이나니 하고 난리들입니다마는, 그리고 지금은 잠깐 김정일로부터 파리떼와 하이에나로 몰렸던 이른바 장제원이니 주호영이니 권성동이니 한 사람들이 일단 윤석열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이라는 이 새 권력, 즉 미래 권력을 먼저 차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을 파리떼의 하이에나로 몰아붙였던 김종인과 이준석에 대하여 거시기 판결을 가했습니다. 우리가 파리떼라고? 아니, 진짜 왕팔이 파리떼장 바로 너잖아. 그리고 하이에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에나의 가장 뛰어난 특질이 무엇입니까? 이 주둥아리, 아가미의 이 턱 힘이 굉장하게 쓰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렸다면 절대로 놓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보수파 국힘당에서 가장 뛰어난, 정말 가장 대표적인 하이에나가 누굽니까? 한번 물었다면 절대로 놓치지 않는 바로 이준석 그 자신이잖아요. 이 친구 처음 노원구에서 출마했던 때가 어느 해였던가요? 새누리당 때 처음 출마했던 것이니까 2016년이니 벌써 5, 6년이 되었군요. 그때 안철수 후보에게 한번 지고 나서 그때로부터 이 친구는 그때로부터 안철수라는 이름 삭제만 나오면 바로 입에 개거품을 물다시피 하고 아주 거의 스토킹 못지않게 물어뜯어 오고 있잖아요. 오늘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하이에나라도 이런 하이에나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논평에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왕파리가 파리떼야 하고 소리치고 진짜 하이에나가 집 지키는 개를 향해서 하이에나야 하고 소리친다고 말입니다. 사실 놓고 말하면 이 김종인과 이준석에게 파리떼와 하이에나로 몰린 장제원이나 주호영이나 권성동 같은 사람은 동물에 비유하자면 집을 지키는 개인 셈이죠. 즉 보수파 정당인 이 국힘당, 그러니까 이 정당을 지금은 잠깐 이준석이라는 자한테 그 주인 자리를 빼앗기긴 했지만, 그러나 이 집은 언제까지나 바로 자기들의 집이고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바로 자기들이라는 사명감이 푹 젖어있는, 한마디로 이 보수파 정당을 지키고 있는 아주 충실한 집지키기 개들인 거예요. 그러니 이 집지키기 개들의 눈에 김종인이나 이준석이나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 보수파 정당 바깥에서 이 두 사를 대대적으로 응원하고 있는 진중권 같은 사람은 절대로 한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진중권을 정갈 취급을 하듯이 가장 정통적인 보수파 국민들과 보수파의 정치인들 눈에도 진중권은 역시 정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언제라도 자기들한테 무서운 독침을 날릴 수가 있는 대형종의 정갈인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김종인이 이번에 만약 윤석열의 상망으로 확실하게 등극했더라면 여러분들은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김종인이 장차 윤석열 선대위의 정권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할 때부터 벌써 이 선대위의 공동선대위원장에 거론되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금태섭에, 권경예에. 그런데 이 금태섭은 정말 더럽고도 치사스러운 것이 김종인의 그 만화책 출판을 주도했던 발행위원장이었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아무튼 선대위가 만약 김종인 총괄 체제로 흘러갔더라면, 그러니까 윤석열이 만약 김종인이 꼬봉으로 확실하게 몸을 납죽 엎드렸더라면 사실상 이 선대위에는 두 사람의 상황이 함께 군림하는 꼴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거의 김종인 수준급으로 윤석열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큰 멘토처럼 놀았던 자가 바로 진중권이 아니었습니까? 진중권의 무리들은, 그러니까 권경예의, 김경률의, 그리고 서민까지 이들은 윤석열을 도와 윤석열의 가장 큰 당내 경쟁자였던 홍준표를 아주 조국 수홍으로까지 만들어버리는데 거의 한몫했던 자들이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윤석열이 이기고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돼서 이들은 여기에 자신들이 기여한 바가 아주 크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선대위를 조직하게 될 때면 이 선대위는 반드시 자기들, 즉 김종인과 이준석과 진중권이 컨트롤하에 놓여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들 세 사람, 그러니까 김종인, 이준석, 진중권, 이 자들이 마음속에서 사실상에 노리고 있었던 것은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여전히 권력에 대한 탐욕이죠. 내년 대선과 거의 같은 시간에 함께 치러지게 될 총선에서 수많은 자리에 공천권을 두고 김종인과 이준석은 우선 자기 사람들부터 챙겨야 하는 그런 이익관계가 서로 부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이 김종인에게도 지금까지 쭉 이 김종인만을 쳐다보면서 따라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밀종, 김현아, 김근식, 김재섭,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친분을 가지고 있는 금태섭, 이런 자들에게 담은 한 조각씩이라도 반드시 살점이 붙은 뼈다귀들을 꼭 챙겨줘야 할 의무가 김종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준석도 마찬가지죠. 이번 당내 경선에서 유승민이 패배함으로써, 그리고 하태경이 가장 먼저 윤석열 쪽으로 배를 갈아탐으로써 남아있는 유승민의 그 밤이계 출신들을 모조리 챙겨줘야 할 의무가 이준석의 어깨 위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밤이계 하면 낯익은 이름들 여럿 있죠. 정병국의, 오신환의, 이해훈의, 정문천의, 권성주의 등등 이런 사람을 다시 정계에 복귀시켜야 이준석은 이들을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후견 세력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공천권부터 딱 틀어줘야 하는데 이준석 혼자의 힘으로는 바로 장제원, 주호영, 권성동 같은 이런 집 지키는 개들을 쉽게 처치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눈물겨웠도록 그렇게나 끈질기게 지금도 계속 김종인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공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김종인을 모셔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인이 아니면 이번 대선 못 이긴다고 대놓고 떠들고 있는 이 이준석의 속심, 그리고 이 이준석을 지렛대로 삼아 거의 대변인 맞잡이로 부리고 있는 김종인의 속심, 그리고 이 김종인과 함께 국힘당 외곽에서 서로 호흡을 맞춰가면서 협공을 펼치고 있는 진중권까지, 이 세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들이 가장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나아가 제갈량이라도 된 듯이 코스프레를 하고 있잖아요. 김종인은 제갈량에 대한 유비의 상고 초려를 코스프레하고 있고, 이준석도 김종인 못지않게 제갈량의 그 금낭지게, 비단주머니 쇼, 저는 그걸 똥주머니 쇼라고 비유합니다만, 여러분들 모두 손오공이 이야기 잘 아시죠? 손오공이 아무리 한번 뛰어서 10만 8천일 난다고 한들 그게 결국 여래버리 손바닥 안에서 놀아놨던 거잖아요. 당내 중진들인 정진석이나 주호영이나 이분들 벌써 모두 국회의원을 5선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권성동이나 장제원이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김종인이나 그리고 이준석이나 또는 진중권이 무리들이 벌이고 있는 그 속셈에 대해서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특히 장제원은, 그리고 또 배현진도 있습니다. 장제원과 배현진은 지난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그 김종인과 이준석이 그렇게나 악착같이 안철수 대표에 대하여 헐뜯고 비방하고 나아가서 인신공격까지도 서슴지 않을 때 정말 모두가 그 김종인과 이준석이 패도 앞에서 잔뜩 몸을 사리고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유일하게 이 장제원과 배현진 이 두 분만이 당당하게 나서 김종인을 비판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장제원은 바로 그때 김종인한테 단단히 찍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후보의 비서실장으로 진작 내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김종인이 반대로 선대위에 합의도 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불쑥 뜬금없이 장제원을 가리켜 무슨 장순실이니 자지철이냐고 공격하고 나선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진중권이잖아요. 그리고 김종인에 의해 장차 윤석열 선대위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까지 거론되곤 했던 공경이고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이 김종인의 무리들, 그러니까 당 안에서는 이준석, 그리고 당 밖에서는 진중권, 이 자들이 모두 함께 작당을 하고 그동안 계속 김종인을 윤석열의 상황으로 만들려고 가진 노력을 다 펼쳐왔지만 그게 지금 결국 다 무산되어 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진중권은 다시 또 윤석열을 공격하기 시작할 겁니다. 장제원의 말을 빌자면 정권 교체의 최대의 해방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김병준 상임위원장의 등장으로 잔뜩 풀이 죽은 이준석은 지금 다시 또 진중권 공경회가 바깥에서 공격하기 시작함에 따라 여기에 맞장구 치면서 또 슬슬 준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보기에 진중권이나 공경회 이들의 힘으로 결코 정진석이나 주호영이나 그리고 장제원이나 권선동 같은 사람들을 절대로 꺾지 못합니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서유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강력한 용이라도 남이 바닥에 가면 그 바닥에 뱀을 이기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진중권이나 공경의 서민 정도면 이들은 결코 용은 아니잖아요. 그냥 정갈 수준이잖아요. 다른 누구도 아닌 이 친구 조국을 때려잡는 데서 크게 활약했던, 말하자면 대형 정급의 정갈뿐인데 반해서 정진석이나 주호영 같은 사람들은 모두 보수파 이쪽 마당에서 거의 20년 가깝게 국회의원 노릇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중권이나 공경의 서민 같은 사람들이 뭔가 김종인과 손을 잡고 윤석열을 함부로 리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꿈꿔왔다면 한마디로 헛꿈에 개꿈을 꾸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보셨겠지만 이번에 보니 윤석열 후보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그동안 정말 한두 번이 아니게 윤석열을 가리켜
김종인의 꼬봉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이 비판은 거스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김종인이 꼬봉이라고 비난했던 걸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윤석열은 이제 절대로 김종인 따위의 꼬봉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정말 멋있는, 역시 성실분자의 한 사람인 김병준 교수가 사실상 윤석열이 선대위를 이끌게 된 것을 보면 윤석열 후보 진짜 사람 볼 줄 아십니다. 삼국지에 보면 제갈량은 눈물을 머금고서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였던 마속을 참하잖아요. 그래서 생겨난 그 유명한 읍참마속.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을 버린 것을 여기에 비유하면 윤석열 후보는 제갈량처럼 읍참마속한 것이 아니고 은근히 웃으면서 자른 것입니다. 읍참마속이 아니라 소참종민한 것입니다. 웃을 소자에 자른다는 참자에 김종인의 종민을 붙여서 제가 만들어본 사사성어입니다. 제갈량은 읍참마속했고 윤석열은 소참종민했다고 말입니다. 논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논평의 제목을 왜서 조국보다도 더 치사한 진중권이라고 달았을까요? 말이 나온 김에 조국에게 칭찬 한마디 하겠습니다. 내로남불과 상관없이 조국은 진보 좌파에서 가장 뼈대가 굳고 가장 자기 주권에게 충성을 다하는 한마디로 충성의 화신과 같은 인물입니다. 저는 조국이 어떤 일이 있어도 문재인을 배신하지 않는다는데 제 명예를 겁니다. 문재인에 대한 조국의 이 충성만큼은 절대로 진중권 따위가 비할 바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에 대한 조국의 이 충성만큼은 진보 보수를 모두 떠나서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따라 배워야 하고 또 높이 사야 합니다. 때문에 저는 장제원과 김종인이 사이에서 김종인을 거부하고 장제원을 응원하듯이 조국과 진중권의 사이에서는 그래도 진중권보다는 조국이 훨씬 더 인간적으로 친구로 삼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진중권이나 금태섭이나 군경이나 서민이나 이들은 아니올 시다입니다. 우선 먼저 이들은 인간적으로 글러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논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자들한테 무슨 장순실이니 자지철이나 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 장제원 의원에게 그냥 정갈에 쏘였듯이 간주하십시오. 그리고 힘내십시오. 이 말씀 한마디 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